상 모든 토지, 그러니까 무허가 토지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무허가도 포함된다. 미등록된 토지, 하여튼 미등록된 토지도 포함되고, 건축물도 주택을 뺀 모든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포함되죠. 무허가 건축물 포함. 그리고 주택은 토지까지 포함한다 그랬어요. 주택은 딸린 토지까지 포함된다. 하여튼 주택은 토지랑 같이 합쳐서 재산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뭐 선박항공기도 재산세 과세 대상이다라고 하시면 됐죠. 그리고 이 토지분에 대해서 재산세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 분리과세된다. 분리과세가 되고, 그 다음에 별도 합산되고, 별도 합산 대상, 그리고 종합 합산 대상, 이렇게 구분한다.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물은 우리가 건축법상의 통상 건축물을 말하지만, 그러나 뭐까지 포함하냐면 시설물까지 포함된다. 시설물은 레저 시설 등 독립적인 시설물도 있고, 승강기, 금고 등 어떤 딸린 부수적인 시설물까지 다 포함된다. 그리고 이 주택은 그때 이렇게까지 했어요. 주택은 별장하고 일반 주택하고 나눠서 낸다. 별장도 주택으로 재산세가 나와요. 별장도 주택으로 재산세가 나오는데, 별장은 뭐 1천분의 40, 4%가 재산세가 부과돼 버린다. 그리고 일반 주택은 작년에도 출제됐습니다만 매 1구 주택마다 계산된다. 매 1구 주택마다 하나하나 주택마다 초과 누진세를 곱해서 주택분 산출세를 낸다. 주택마다 세금을 계산한다. 주택분 산출세를 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이 토지분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이 토지분에 대해서 방금 194쪽부터 쭉 나와 있는데, 이 토지분에 대해서는 토지분 과세는, 토지분 재산세는 방금처럼 세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산. 하여튼 시험 문제는 하나 나와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산, 시험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되는데, 이 분리과세에 되는 것은, 분리과세의 대상은 어떤 식으로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그랬어요?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각각의 토지마다 각각의 개별적인 토지가액이 있죠. 각각의 토지가액. 이 각각의 토지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리과세에 대한 토지는 토지별로 각각 토지별로 과세 표준을 따로따로 내요. 토지별로. 그리고 여기다가 차등 비례세를 곱해준다. 이 차등 비례세율 생각이 날 겁니다. 차등 비례세율은 아주 세율을 낮게 적용하는 것도 있고, 저율 적용이라고 그러죠. 세율을 낮게 적용하는 것이 있고, 높게 적용하는 것이 있고, 고율 적용 그러죠. 고율 적용. 자, 낮게 적용되는 것은 또 두 가지죠. 이 해당 토지가액, 그 토지가액, 이 과세표준 토지가액에다가 어떤 토지는 1천분의 0.7을 곱해주죠. 1천분의 0.7이 0.07% 그랬어요. 0.07%. 그 다음에 1천분의 2를 곱해준다. 1천분의 2를 곱해주는 것은 0.2% 그랬죠. 그 다음에 고율 적용은 사치성이다 그랬어요. 사치성. 그래서 고율 적용은 사치성인데 1천분의 40 그랬죠. 그러니까 재산세를 1년마다 4%씩 냅니다. 해당 토지가액에 4%를 낸다 이거죠. 해당 토지가액에. 예를 들면 해당 토지가액 과세 표준이 1억이 나왔다. 그러면 4%라면 연 400만 원씩 재산세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토지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 토지가 그랬고,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토지가 해당됐습니다. 그리고 자, 1천분의 0.7을 곱해줘. 1000분의 0.7을 곱해주는 거. 1000분의 0.7을 곱해주는 것은 실제 경작되고 있는 농지. 자, 실제로 경작되고 있는 농지로서 전이나 갑이나 과수원이 그랬고, 그 다음에 그 목장용지도 1000분의 0.7을 적용하는데, 목장용지가 1000분의 0.7을 적용하는 것은 기준면적 이내라고 했어요. 기준면적 이내에 해당되는 목장용지만 1000분의 0.7을 곱해준다. 그리고 또 임야가 있는데, 임야에서도 모든 임야가 그렇지 않고 산림의 보호나 육성이 필요한 자연 환경지구 임야나 상손 보호구역 임야 등
일정한 임야만 1000분의 0.7을 곱해줘요. 일정한 임야만. 그죠? 그리고 1000분의 2를 곱해주는 것은 두 가지 있었죠. 크게 두 가지 형태죠. 공장용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공급용 토지가 있었어요. 자, 공장용지는 반드시 공장용지는 군 지역에 있어야 된다. 또 시지역에서 산업단지 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군 지역에 있거나 산업단지 등에 있는 공장토지예요. 근데 이 모든 공장토지를 또 분리과세 되는 것은 아니라 반드시 공장토지는 입지 기준 면적 이내만 돼야 된다. 입지 기준 면적 이내만 돼야 되죠. 그래서 군 지역에 공장 토지가 있는데 입지 기준 면적 이내가 된다든지 시 지역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등의 공장 토지인데 입지 기준 면적 이내라면 1000분의 2를 곱해요. 1000분의 2 토지가액이다. 그 다음에 공급용 토지는 32가지인가 몇 있어요. 근데 다 출제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32가지가 다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염전이라든지 염전용 토지라든지 그 다음에 터미널용 토지 정도만 아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 이외에도 어떤 분이 이제 터미널용 토지라고 그랬더니 여객 터미널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화물 터미널도 해당됩니다. 여객이든 화물이든 간에 터미널용 토지는 공업용 토지예요. 그리고 여기에도 등등등등등등 해서 30몇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건 절대 출제되지 않고 염전이나 터미널용 토지. 자, 이러한 염전이나 터미널용 토지인 공급용 토지는 공장 용지처럼 토지가액에다 세를 곱할 때 1000분의 1을 곱한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또 뭘 받냐면 별도 합산을 받죠.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주로 뭐가 됐습니까?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주로 이제 상가 토지 등이 됐죠. 그래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어떤 식으로 세금을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식으로? 그죠? 같은 시에 있는 토지 여러 개를 합산해요. 같은 군 단위로 합산해요. 그래서 시군구별로, 즉 시군별로 여러 개 토지가액을 합산한다 그랬죠. 여러 개 토지가액을 합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개 여러 개 토지를 합친 거, 이 합산가액을 과세표준을 하고 여기다가 세를 곱해줄 때 이 과세표준 이 합산가액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합산가액에 따라서 초과 누진세를 곱해줍니다. 초과 누진세율. 가장 낮은 것은 1000분의 2, 1000분의 3, 1000분의 4 이렇게 단계별로 초과 누진세를 곱해줘요.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초과 누진세율. 그래서 시군별로 세액을 계산한다. 시군별로 세금을 계산한다. 조금 전에 분리과세 대상은 각각 토지별로 세금이 나왔단 말이야. 토지별로 세액금이 나왔어요. 토지별로 세금이 나오지만 별도 합산은 합산해서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군구별로 시군별로 합산해서, 그죠? 그리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주로 뭐가 된다고 그랬죠? 그죠? 상가 토지나 또 사무실 등, 점포 등 일반 건축물 토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일반 건축물 토지로, 일반 건축물 토지라고 그래서 다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건 아니죠. 반드시 용도 지역에 따라 배율, 3배, 4배, 배수, 바닥 면적의 3배나 4배, 이러한 용도 지역별로 배율을 적용해서 기준 면적 이내에 해당되는 토지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가나 사무실, 점포 등 토지라도 모두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반드시 기준 면적 이내에만 해당돼야 되죠. 그리고 여기서 기준 면적을 어떻게 정했나요? 그때 기준 면적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상가 건축물 바닥 면적이다 곱하기 용도 지역에 따라 배율을 곱해줘. 배율. 용도 지역에 따른 배율인데 상업적은 3배수, 주거적은 4배수 등 그러한 3배 등 어떤 일정한 배율을 곱해가지고 그 배율을 곱한 기준 면적 안에 해당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상가 토지 등이 상업적이 있으면 3배수, 바닥 면적의 3배수만
기준 면적이 되는 거예요. 3배수만. 주거 전용 지역은 무려 5배까지 기준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 면적에 해당되는